안녕하십니까. S입니다. 2026년 2월 21일 글로벌 이슈와 국내 핵심 속보를 전해드리는 브리핑입니다. 간밤 미국 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위헌 판결로 글로벌 경제가 큰 변곡점을 맞이했고, 국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중동의 일촉즉발 전운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 기록까지 오늘 시장과 사회를 주도할 핵심 뉴스들을 지금부터 아주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토픽 5가지입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최대 15일 내 핵합의를 요구하는 최후 통첩을 날리며 군사적 긴장감으로 유가와 금값이 폭등 중입니다. 둘째,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IEEPA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자 트럼프가 즉각 10% 글로벌 관세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셋째, 영국 앤드루 전 왕자가 무역 특사 시절 기밀 유출 혐의로 전격 체포되었습니다. 넷째, 미국이 우방국에 자국 AI 인프라를 수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가 10만 달러 포상금을 노린 러시아 배우의 암살 시도를 적발했습니다. 이어서 국내 주요 토픽 5가지입니다. 첫째,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헌정사상 두 번째로 내란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둘째,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대출 연장과 대환대출을 원천 봉쇄하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지시했습니다. 셋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AI가 탑재된 600mm 대구경 방사포 50문을 전격 공개하며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넷째, 민간 무인기 도발에 대한 정동영 장관의 유감 표명에 김여정 부부장이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화답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피가 5,700선을 장중 돌파하고 삼성전자가 19만 원을 기록하는 등 국내 증시가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첫 번째 해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10일에서 최대 15일 이내에 완전한 핵합의를 이루지 않으면 군사적 타격을 가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현재 세계 최대 핵 추진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함이 중동에 투입되었고,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을 일시 폐쇄하며 무력 시위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전쟁 공포가 확산하면서 글로벌 원자재 시장은 패닉입니다. 브렌트유는 4% 급등해 70달러 선을 돌파했고, 금값은 온스당 5,004달러라는 전인미답의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중동의 시계추가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서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통상 무기였던 상호관세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6대3 의견으로 비상권한법을 이용한 무제한 관세 부과는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징수된 1,750억 달러의 관세 환급 소송이 빗발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꺼내들어 당장 24일부터 전 세계에 10%의 임시관세를 물리겠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도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무효화된 15% 관세율 사이에서 복잡한 청구서 계산이 새로 시작된 상황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영국을 발칵 뒤집은 왕실 스캔들입니다. 찰스 3세 국왕의 동생인 앤드루 전 왕자가 자신의 66세 생일 아침 경찰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앱스타인 스캔들의 불똥이 성범죄 의혹을 넘어 무역 특사 시절 영국의 국가기밀을 앱스타인에게 넘긴 공직 비위 혐의로 번진 겁니다. 찰스 3세 국왕은 매우 차가운 성명을 냈습니다. 그를 동생이 아닌 평민 이름으로 부르며 법은 예외 없이 집행되어야 한다 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이애나비 사망 이후 영국 왕실이 직면한 최대의 위기라는 분석 속에 왕위 계승권 영구 박탈 논의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미국의 AI 패권 전략입니다. 백악관이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서밋을 통해 미국 AI 수출 프로그램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최첨단 AI 칩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우방국에 패키지로 제공하고 막대한 자금 대출까지 정부가 직접 보증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미국 빅테크 4개사가 올해 투자하는 AI 인프라 금액만 7천억 달러, 아폴로 달 착륙 계획의 3배가 넘는 천문학적 규모입니다. 유럽의 과도한 규제를 비판하며 미국의 기술을 받아들여 각국의 AI 주권을 지키라는 사실상의 반중기술 연대 청구서로 해석됩니다. 해외 마지막 소식입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러시아의 치밀한 암살 작전이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당국의 합동작전으로 저지되었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의 지시를 받은 10명의 암살 조직원이 전격 체포된 건데요. 이들은 우크라이나의 고위급 정치인들을 살해하는 조건으로 1인당 최고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3천만 원의 현상금을 약속받았고 폭발물과 총기를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대변인도 타깃에 포함되었습니다. 전선에서의 공세와 함께 후방의 정치적 대혼란을 누린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테러 공작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첫 번째 국내 소식,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파장을 낳은 판결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에 무장군인을 투입하고 체포조를 가동한 것은 명백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며 영국 찰스 1세의 반역죄 사례까지 언급했습니다. 내란 실행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떨어졌고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이 별도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표적재판이라며 즉각 항소를 예고했고 정치권은 사면금지법까지 거론하며 전국이 거세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초강력 부동산 규제 예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를 선언하며 다주택자를 정조준했습니다. 기존 다주택자들이 누려온 대출 자동 연장 혜택을 끊고 대환대출에도 신규 대출처럼 깐깐한 심사를 적용하라고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시장 충격을 덜기 위해 1년 내 50%, 2년 내 100%씩 대출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구체적인 해법까지 내놓았는데요. 다주택자들의 유동성을 옥죄어 매물을 토해내게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다만 이 규제가 자칫 전월세 시장의 세입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북한의 군사도발 소식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신형 600mm 대구경 방사포 50문을 줄 세워놓고 대대적인 무력 과시에 나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무기에 인공지능 기술과 복합 유도 체계를 탑재했다며 적의 지휘 체계를 삽시간에 붕괴시킬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기존 모델보다 발사관이 하나 늘어나 차량 1대당 5발을 쏠 수 있고 사거리가 400km에 달해 남한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갑니다. 곧 열릴 노동당 9차 대회를 앞두고 핵과 재래식 무기를 통합한 실전 타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우리 군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의 미묘한 기류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민간인들의 대북 무인기 살포에 대해 공식 유감을 표명하며 접경지역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 9.19 군사합의 일부를 선제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독서를 쏟아내던 김여정 부부장이 즉각 한국의 태도를 높이 평가한다며 이례적인 긍정 담화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남한을 여전히 적국으로 부르며 치매가 재발하면 끔찍한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날 선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아니면 국경 요새화를 위한 명분 쌓기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우리 증시의 폭발적인 랠리 소식입니다. 연휴를 마치고 개장한 코스피가 장중 사상 최초로 5,700선을 터치하며 신기록을 써내렸습니다. 1등 공신은 역시 반도체입니다. 메타가 엄청난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소식에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폭발할 것이란 기대감이 시장을 집어삼켰습니다. 이 여파로 삼성전자는 주당 19만원 벽을 허물며 19만 전자에 등극했고 SK 하이닉스도 장중 90만원을 터치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5%나 급등해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국내 증시가 AI 열풍에 거대한 훈풍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총평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극도의 지정학적 위기와 폭발적인 기술 혁신이 동시에 일어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밖으로는 트럼프의 이란 공격 위협과 관세 전쟁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고 안으로는 전직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로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신형 방사포 위협 속에서도 남북이 최소한의 상황 관리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대목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런 악재들을 모두 뚫고 올라가는 주식시장입니다. 미국의 국가적 AI 인프라 수출 전략과 빅테크들의 천문학적 투자가 맞물리면서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들이 코스피 5,700 돌파라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확실한 성장 동력은 바로 AI 기술 사이클이라는 점을 시장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뉴스에 따른 산업과 시장 영향 분석입니다. 가장 주목할 섹터는 단연 AI와 반도체입니다. 미국의 우방국 대상 AI 인프라 수출 전략인 AAP가 본격화되면서 미국 생태계에 편입된 우리 반도체와 장비 기업들에게는 장기적인 슈퍼사이클이 보장되었습니다. 반면 중동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 정유주와 금 관련 ETF 등 안전자산 비중도 일정 부분 유지해야 합니다. 주의할 곳은 부동산 및 금융 섹터입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대출 원천 봉쇄가 본격화되면서 건설사들의 자금 흐름과 내수 부동산 경기가 당분간 차갑게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거시적 안보 위기와 마이크로 단위의 기술 혁신이 교차하는 지금 리스크 관리와 성장주 투자의 확실한 양극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2월 21일 글로벌 이슈 및 국내 속보 브리핑을 마칩니다. 혼돈의 시장 속에서도 시청자 여러분의 투자와 비즈니스에 확실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는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